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처럼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가치가 늘어나면은 사용자 수는 이렇게 누워도 된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는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생명체, 도시 인프라,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은 견조하게 누우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거듭 제곱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기업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과 도시와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처럼 자연계의 물리적 법칙을 따라 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좀 펀더멘탈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비트코인의 뭐 거시경제, 그 다음에 뭐 하락 원인 이런 거 제가 이번 주 내내 다뤘는데, 오늘은 파월로 거듭제곱 법칙 한번 여러분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외부 변수에 의해서 막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은 진작에 0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관심이 없을 때. 근데 왜 비트코인은 항상 바닥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할까? 사이클마다. 이전 그 사이클에서 고점을 찍었던 그 언저리 가격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고 바닥을 지지하고 다시 그 다음 더 높은 고점으로 가고, 떨어져도 또 그전 사이클의 고점 밑으로는 잘 떨어지지 않고. 자, 그래서 지금도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이클의 고점이 6만 9천 달러대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왔지만 어쨌든 그 밑으로 심하게 떨어지지 않고 또 기가 막히게 5만 9천, 6만에서 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지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듭제곱 법칙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근데 이 거듭제곱 법칙상도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 뉴스에서 이렇게 잘 짚어준 게 바닥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비트코인 파월로에 따르면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Y축이 가격이고요, X축이 시간입니다. 연도죠. 연도가 이렇게 로그 스케일이 먹여져 있고, 가격도 로그 스케일이 먹여져 있습니다. 로그 차트입니다.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그려보면, 물론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만 명확히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박스권 안에서 견조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 중간에 있는 초록색 선이 바로 그 파월로 지수 함수 선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선형함수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직선 추세선이 그려져요. 이것을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항상 이 초록색 선으로 회귀한다라고 하는 법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파월로 거듭제곱 법칙이고요. 그리고 위에다가 씌워놓은 거는 이제 저항선, 밑에다가 씌워놓은 거는 지지선이 되겠죠. 이 저항선과 지지선은 참고로 법칙은 아닙니다. 그냥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는데, 요 선을 따라서 저항에 막히고 지지를 한다, 이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저항선, 지지선을 이어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이 또 바닥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제곱 법칙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초록색 선을 따라가는 거다. 그 상단 하단은 법칙은 아니고요, 그냥 지금까지 보여줬던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제가 확대를 해봤어요. 현재 6월 9일 기준으로, 현재는 아니고 6월 9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바닥 가격은 58,506불입니다. 이게 이제 바닥 가격이죠. 이 하늘색 선이 쭉. 그래서 귀신같이 비트코인이 59,000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귀신같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만으로 회복하고, 59,000으로 내려오면 귀신같이 6만으로 회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63,000으로 또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바닥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이게 바닥도 결국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쭉 올라갑니다. 2026, 2027년, 2028년 가면은 이제 10만 달러 위가 바닥이 됩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이 파월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일단 그냥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그려봐요. 그려보면 이때 2013에서 14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오를 때는 뭐 예를 들어 10불에서 100불로 올랐잖아요. 그럼 10배 오른 거잖아요. 그게 차트에서 안 보이죠. 점이죠. 왜냐면 최근 가격, 예를 들어 10,000불에서 10만 불까지 올랐다. 10,000불에서 10만 불까지 올랐다. 그러면 10배 오른 건데, 그러면 오른쪽에 이 스케일이 확 커져 버리잖아요. 10,000불, 50,000불, 10만 불까지 이제 스케일을 그리니까 0불, 10불, 100불은 안 보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달러 X로 이렇게 Y축을 그리면은 이 퍼센트 기반의 가격 변동이 안 보입니다. 10배, 10배지만 10배, 처음에 10배는 묻혀버린다. 그러니까 법칙이 안 보이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그 스케일을 먹이면 되는데 일단은 Y축에다 로그 스케일을 먹여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0.01, 0.03, 0.06, 2배, 3배, 2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2배씩 계속 올라가는 거죠. 1200, 2400, 4800, 10,000, 20,000 이렇게 2배씩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Y축을 로그 스케일을 먹여보면 어떤 법칙이 보입니다. 드디어 10배가 올라가는 게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그러면 알 수 있는 부분은 2013에서 2014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0배가 올랐구나. 근데 이 10배가 오르는 기간이 짧았네. X축을 보면, 그죠? 짧았네. 여기서도 10배가 올랐어요. 2020에서 21년도 10배가 올랐는데 저점에서 고점까지 가는 그 시간이 이때보다는 좀 길었네 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10배씩 오르면서 사이클이 반복되지만 차트가 서서히 이렇게 눕는 거죠. 그죠? 똑같이 10배가 오르는데 들어가는 시간, X축이 길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무질서해 보이던 비트코인 변동성이 여기에 뭔가 법칙이 있구나, 일정한 성장 비율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Y축에 로그 스케일 먹였을 때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시간, X축까지 로그 스케일을 먹이면은 이제 파월로라는 게 선형함수, 트렌드선이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우상향하는 장기 직선 추세선이 이렇게 초록색 선이 그려지는 거고,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로 이거를 중심으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패턴은 다 달라요.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갔다가 더블탑 먹기도 하고, 더블탑 그리기도 하고, 계속 아무튼 올라갔을 때 모습, 내려갔을 때 모습은 다 다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바닥과 이 천장이 명확히 존재를 한다. 그리고 항상 이 초록색 선으로 회귀를 한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제곱 법칙으로 너무 어떤 특정 시점에 가격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보시듯이 초록색 선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다르잖아요. 사이클마다. 밑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달라요. 이번에는 특히나 초록색 선을 뚫고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했죠. 그리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초록색 선으로 회귀한다라는 법칙은 있지만 그 위와 아래에서 어떤 일이 언제 어떤 시점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이거는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해하면 안다는 게, 이거를 빨간색 선이 제가 하단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지지선. 이거를 한번 뚫고 내려가도 만약에 58,000불 그때 얼마 전에 하락했을 때 뚫고 내려갔으면 이 빨간색 선이 뚫리는 거였잖아요. 이게 뚫려도 이게 그냥 중심 추세선은 아니고 그냥 통계적으로 보조 밴드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2014년에도 이 보라색 선 뚫고 올라갔었어요. 이거 확대해 보면 엄청 뚫었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파월로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라서 너무 과열되면은 이거를 식혀주는 어떤 내부 장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식었잖아요. 여기서 식고 내려왔지. 그리고 너무 내려가면은 이 너무 차갑게 식었다라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온도가. 그거를 다시 뜨겁게 만들어주는 어떤 내부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파월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상은 거듭제곱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너무 뜨겁게 열이 발생하면 식혀주는 장치가 있고, 너무 차갑게 식으면 다시 열을 발생시켜주는 장치가 있고, 마치 뭐 같아요? 생물의 신진대사 같지 않나요? 우리도 몸에 열이 막 발생하면 이게 왜 발생해요, 열이?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열을 막 높여서 그 질병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면역력을 높여서. 그것처럼 이 클라이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생물의 신진대사, 쥐부터 코끼리까지 포유류는 체중이 커질수록 단위 무게당 필요한 에너지 대사량은 감소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대사량이 특정 비율로 늘면은 몸집도 계속 커져요. 근데 필요한 대사량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사량이 늘어난다고 치면 몸집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생물이라는 거는, 포유류라는 거는 되게 효율적으로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쥐가 뭐 요만한 심장이 있으면 코끼리는 이만한 심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쥐가 요만한 심장이 필요하면 코끼리는 요만큼보다 좀 작은 심장만 있어도 그 정도 덩치를 가질 수 있게 우리는 진화를 했어요. 비슷하죠. 비트코인도 Y축에다 로그 스케일 먹이면은 이렇게 눕잖아요. 생물의 신진대사도 필요한 심장의 크기가, 신진대사가 이렇게 눕는 거죠. 도시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인구가 2배 늘어날 때 주유소나 도로망은 2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약 85%만 늘어나도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로의 인프라가 85%씩만 늘어나도 인구는 2배씩 늘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이 도시의 인구가 X축이라고 치면 2배씩 늘어날 때 Y축, 주유소나 도로망은 견조하게 눕는 식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X축에도 로그 스케일 먹어보면은 이런 선형 차트, 선형 지수함수, 그 장기 추세선을 따라서 도시의 인구도 늘어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전화망, 인터넷, 소셜미디어,
메카프의 법칙에 따라서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기업 속으로 커집니다. 가치가. 다른 말로 하면 인터넷, 소셜미디어 가치가 늘어나는 만큼 사용자 수가 비례해서 그만큼 필요한 게 아니라 점점점 덜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가격처럼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서비스의 가치가 늘어나면은 사용자 수는 이렇게 누워도 된다. 이게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는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생명체, 도시 인프라,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네트워크들. 이런 것들은 견조하게 누우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거듭 제곱의 법칙입니다. 근데 기업 같은 것들은요, 우리 단일 기업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수함수의 법칙 제이커브를 그려요. 그러니까 기업의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어떤 성장 방정식이 이렇게 제이커브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수명이 짧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기업들도 뭐 몇백 년 가는 기업이 없고, 지금 빅테크들 몇십 년 동안 잘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들, 이 빅테크들은 제이커브를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글, 서치 엔진으로 시작했죠. 이 서치 엔진의 성장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 유튜브를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이커브를 새로 시작해요. 유튜브가 어느 정도 끝나가자 데이터 센터, 그걸로 또 명맥을 잇고요.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끝나가자 AI로 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오래 살아남는 기업이 있으면 그거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주 뼈를 깎는 혁신과 인내와 고통과 그 창업자의 아주 그 엄청난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발현된 결과지, 제이커브를 계속 새로 그리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지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기업이 아니죠. 자체적으로 뭔가 어떤 뼈를 깎는 고통을 막 인내를 해서 막 미래를 우리가 그 내다보고 막 이렇게 어떤 특정 CEO가 비트코인을 발전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과 도시와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처럼 자연계의 물리적 법칙을 따라 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무조건 자연계의 물리적 법칙을 따라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하락장이잖아요. 이 하락장도 언젠가 끝난다는 얘기죠. 언제 끝날까요? 물론 모르지만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이번 사이클 고점 대비 하락폭이 약 51%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간으로는 8개월 정도 지났고요. 과거 70에서 90%까지 하락장이 길게, 아주 깊게 이어졌던 것에 비하면 통상적인 조정 수준입니다. 근데 중심 추세선 대비 하락 이탈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중심 추세선, 제가 말씀드린 파월로 초록색 선, 중심 추세선 대비 이탈률로 계산하면 2022년에 있었던 FTX 사태 바닥과 통계적으로 유사합니다. 지금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22년 FTX 10월 달에 터졌어요. 그리고 23년부터 다시 상승장으로 전환됐잖아요. 23년 말에 그리고 급격하게 올랐죠.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22년 말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은 전고점 회복까지 소요된 시간, 21년 탑은 2.3년 걸렸고요. 27년 탑은 3년 걸렸고요. 2013년 탑은 3.2년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0월 고점 대비 0.7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얼마 안 됐어요. 평균적으로 2.8년 걸린다고 보면, 요 세 개 평균 내면 2.8년이라 보면 아직 이만큼 남은 겁니다. 현재 사이클 진행 기간은 0.7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요 정도 남았다고 보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듭 제곱 법칙은 어떤 가격을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에요. 특정 시점이 얼마가 될 거다 이런 걸 예측하는 도구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번 뒤어봤잖아요. 플랜 B의 스탁 투 플로우 모델. 그게 이제 21년에 매월 말 1 고점 맞추다가 11월 달에 그래가지고 원래 10만 불 가는 거였는데 못 갔죠. 6만 9천 불 고점 찍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플랜 B가 이제 완전 철천지 원수가 됐는데 우리가 거기 한번 데워본 경험이 있어요. 파월로도 그렇게 믿지 맙시다. 대신해서 이 파월로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 탐욕과 공포를 측정하는 온도계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이 온도계는 시장이 지금 매우 차갑고 저렴한 구간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 부분에 있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가상의 선입니다. 이렇게 될 거다. 결국 밴드가 존재를 하니까. 다만 우리가 로그 차트를 매겼을 때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이 똑같이 10배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게 보였죠.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만큼 올라갈 때 2011, 2012 한 칸이 1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때는 2012에서 14 두 칸이죠. 한 칸이 1년이니까. 여기에서 올라갈 때 볼까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때 2019, 20, 21 세 칸입니다. 그러니까 칸의 넓이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똑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오르는데 1000에서 만 되고 만에서 10만 되고 만에서 10만 되고 10만에서 100만 되고 100만에서 1000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산이 성숙하면서 가가와 같은 폭발적인 수익률은 줄어들고 상단 밴드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기에서 돌출됐잖아요. 이것처럼 상단 하단 밴드가 반드시 법칙은 아니고요. 시장이 얼마나 뜨거워지느냐에 따라서 상단 밴드도 돌출할 수 있는 거고 얼마나 식냐에 따라서 하단 밴드도 잠깐 돌출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중간선으로 모인다는 거지 그게 안 뚫린단 말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누울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틀렸다는 거죠. 눕는 거는 결국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덜 뜨거우면은 눕는 거고요. 엄청 뜨거운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비트코인이 이 온도계가 미친 듯이 거의 폭발할 정도로 온도가 막 올라갈 수 있죠.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진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이제부터 매집한다 막 이런 뉴스 나오고 막 그러면은 난리 나지 않겠어요? 전 세계가 그러면 미국 따라서 비트코인을 막 매수하려고 할 텐데 중앙 정부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터져 오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온도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그래서 이 온도계가 어떻게 움직일까 관전 포인트 몇 개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지지선 방어를 해야겠죠. 하단이 안 뚫리는 게 중요하겠죠. 58,000 이 정도 하단은 지지하고 다시 상승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채금리 스프레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베어 스티프닝 상황이에요. 2년물은 왜 올라가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니까 2년물이 올라가요. 근데 10년물 금리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둘의 금리 차이가 벌어져. 이거는 전형적인 베어 스티프닝, 경기 침체 시그널입니다.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2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10년물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장기적인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거는 이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죠. 이 3개 대륙 장기채 금리가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거. 이거 결국 이제는 정부가 통화량을 관장하고 발행을 관장하는 이런 것들의 신뢰가 떨어져서 중립적이고 탈중앙화적이고 뭔가 탈정부적인, 탈중앙은행적인 실물 자산으로 전부 돈이 회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베어 스티프닝은 단기간엔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서 비트코인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과 비트코인 둘 다 굉장히 큰 호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도계가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자, 이제 2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이니까 5월 CPI, PPI 이제 나오죠.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매주 나오죠.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니까 앞으로 올라가는지 뭐 내려가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 연준의 유동성 공급. 이제 결국 베어 스티프닝이 계속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연준은 몰래 대체제 조표 다시 늘릴 겁니다. 단기 국채 매입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면서 비트코인의 또 큰 자금 회귀가 이뤄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뜨거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거듭제곱 법칙이 계속해서 초록색 선으로 회귀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바락 찍었잖아요. 초록색 선으로 회귀하는지 이런 거 보면서 장기 전망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락장이 끝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회복하고 있구나. 거듭제곱 법칙이 다시 이 추세선으로 회복하고 있구나.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장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다시 상승하면은 이번에는 초록색 중간선을 돌파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런 것들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재밌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파월로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많은 것들 남겨주시면 제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